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 인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실비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 시청자가 남겨주신 질문을 보험 전문가 5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호입니다. 네, 간병인 보험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 2012년도에는 하루 이제 간병인을 이용하시는데 비용이 8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12만 1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0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대략 이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한 번이라도 이제 간병인을 갖다가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혹간 간병인들 중에 불친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제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보험사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병원 소속의 간병인인가요? 아니면 병원과 계약한 업체에서 파견된 간병인인가요? 예, 통상 이제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간병인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병원과 계약한 업체에서 이제 간병인을 파견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을 이용을 해서 간병인을 갖다가 요청을 하시게 되면 보험사하고 계약된 회사에서 간병인을 갖다가 파견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는 간병인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보다 매우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네, 의료실비에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해 주나요? 예,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간병인을 이용을 못 하신다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간호사 또는 이제 간호조무사분들이 간병인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시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간병인을 구하실 때는 질병이나 뭐 중증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병 여부로 인한 가입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용 이제 간병인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지병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표준형 간병인 보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유병자의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다소 비싸겠죠. 그러나 본인이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간병인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M사에서 이 상품이 나오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간병인 상품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온라인 매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금 K사, D사, 현재는 총 3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식 간병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병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직무교육, 즉 8시간의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병사 자격증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문 요양병원이나 자택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불법 간병인과 공식 간병인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여기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간병인이라는 말은 원래대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친척이나 아는 분, 우리 가족이 간병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분이 하기 때문에 불법 간병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시게 되면 오히려 공신력도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4시간이 아닌 시간대로 금액 청구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상품을 가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즉 하루 입원 시간이 6시간 기준 이상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8시간 이상을 고용을 한다면 금액대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전문 간병 입원 일당을 가입하시게 된다면 이 전문적인 서비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부터 24시간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네, 간병인 지원 일당과 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많은 소유자분들이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입원 일당도 나는 중복으로 가입해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입원 일당,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다면 또 질병 입원 일당, 일반 입원 일당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암진단비, 입원 일당을 떠나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모든 재반되는 특약에 있어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태원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시나요? 사실 간병인 지원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다들 알고 계시는 입원 일당과 간병인이 지원되는 보험의 비교 설명을 통해서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팩트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그런 정보가 없으시더라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간병인이 지원되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상담을 하게 되냐면은 본인이 직접 간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주변에 간병을 하는 것을 많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간병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봐줄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안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이 노후 대비 차원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입원료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입원 일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이라는 것이 간병인 지원을 받든지 또는 입원 일당을 받든지 두 가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간병인을 지원을 받다가 다시 입원 일당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보험금을 받는 방법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신 것 같이 진단자금이라든지 입원급여금 그리고 수술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입 시점에 정해진 약속된 보험금을 사고시마다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간병인 지원보험도 입원 일당으로서 정액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병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을 받든지 입원 일당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수술을 받고 나서는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간병인 없이 혼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초기 수술을 받고 3일 정도는 간병인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나머지 4일 정도는 입원 일당을 받아서 입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당을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간병인 지원보험은 고객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서비스의 간병 범위는 어디까지인 건가요? 직업적으로 간병인이라고 하면 병원, 요양원, 산후조리원 이런 규정된 단체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신해서 환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간병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간병인들이 하는 일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운동을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배변을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목욕을 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약물 복용을 도와준다든지, 의사가 회진 시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까지 할 수 있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물론 보험사 약관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기관, 단체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시설이 있는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원해주는 간병인은 전문 간병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간병인 범위 내에서는 어떤 서비스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옥입니다. 네, 모든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 입원했을 때 간병인 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인한 입원은 간병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사마다 간병인 상해 입원 일당과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가입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입원과 통원, 자택, 요양 중일 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재 각 보험사에 있는 지원비 일당 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택 요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간병인은 보험사에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피보험자 측에서 구하나요? 네, 피보험자가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48시간 이전에 요청하시면 보험사 제휴업체에서 해당 날짜와 해당 병원으로 전문 간병인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당일 요청에 의해 간병인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간병인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피보험자가 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이후 필요 서류에 의해 보험사로 요청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해가 아닌 질병의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